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이정빈입니다. 이번 연구 제목은 디지털 통상협정 내 예외 조약에 대한 비교 분석,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라고 선정하였습니다.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내용을 쉽고 가시적이게 하기 위하여 각 협정 내 비교 분석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말씀드리고 본론에서 디지털 통상협정문을 분석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싱가포르 호주 디지털 통상협정, CPTPP와 RCEP 부분의 이커머스 챕터를 분석하고 비교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배경을 설명하자면 현재 디지털 경제가 점점 확보됨에 따라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 활용도 및 활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온라인 상거래가 보편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무역을 통해 자국의 개인정보, 국가안보 등 민감한 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디지털 무역이 확대됨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협정을 체결한 여러 국가들 중에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선택한 이유는 싱가포르는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디지털 협정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재 디지털 선두주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대파 및 한국-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맺은 부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공통 분모가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CPTPP 및 RCEP에 포괄적으로 가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에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각 국가들의 디지털 주권을 행사하고 자국의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외 규정이란 국가가 자국의 사회적 가치를 위하여 디지털 규제, 제한을 허용하는 조항인데 예외 조항의 목적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각국의 주권과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균형점입니다. 현재도 각 국가들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위에 언급한 디지털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즉 예외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 예외입니다. 이러한 예외 조항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예외를 이해하여야 하는데 일반적 예외란 국가가 특정 무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서 언급되는데 이는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WTO 협정은 자유무역, 비차별 대우 원칙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이러한 핵심적인 원칙이 사회적 가치와 공존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WTO의 기본 원칙인 무역 활성화임에도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외 조항 중 원칙과 사회적인 가치를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WTO는 국내 제도나 법률이 WTO의 협정에 합치할 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해 상품은 가트 제20조, 서비스는 가트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일반적 예외 규정을 삽입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조항에 상응하는 경우라면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되고 그 협약을 이행하는 중에도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항을 언급하자면 상품을 규정하는 가트 제20조는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금은 수출입에 관한 조치 등이 있고 서비스 무역을 규정하는 가치에 언급된 A, B, C 조항은 디지털 무역에서 가장 많이 원용되는 호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협정마다 디지털 무역 관련 조항에 일반적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싱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의 가트, 가치, 일반적 예외 규정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베트남 FTA에서는 어떠한 일반적 예외도 인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입니다. 줄여 말해 보통 LPPO라고 많이 언급하는데 예외 조항 중에 하나로 WTO를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라도 일반 예외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입증 가능하다면 이는 합법적인 조치로서 정당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이 FPO를 주장하며 희토류 등 자원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WTO에 미국이나 영국 등이 제소한 것으로 나타냈는데 중국에서 희토류를 수출하는 것이 중국이 주장하는 자국의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당한 공공정책을 보는 시선과 판단이 국가마다 다르고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만들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일반적 예외와 FPO 예외에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끊이지 않고 있는 이슈입니다. 본론은 넘어가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문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한국으로 이루어진 협정이고 한국을 제외한 2020 6월 12일에 체결하여 2021년 1월에 발효하였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 참여국 간 격차 해소이며 각국의 디지털 정보 이동에 대해 장벽을 낮춘 것이라 이해도 좋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과 캐나다가 대파에 가입하고 싶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을 보면 디지털 협정은 앞으로도 무역의 방향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파의 특징은 기존의 FTA와 달리 디지털 중심의 협정이고 규제 간소와 혁신을 촉진하였습니다. 기존의 WTO 규범이나 다른 지역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무역을 다루는 데 비하여 대파는 디지털 경제 전반에 특화된 규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협정문을 중심으로 대파의 예외 조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표적으로는 일반적 예외, 안보 예외, 건정성 예외, 통화 및 확률 정책 예외, 과세 예외가 존재합니다. 일반적 예외 조항부터 살펴보자면 위에 언급한 가트 제20조와 가트 제14조에 언급된 일반적 예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보 예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가 국제 평화나 또는 자국 안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른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건정성 예외와 통화 및 환율 정책 예외는 당사자가 금융 안정이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다른 국가나 규제기관이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과세 예외는 디지털 무역이나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과 관련된 문제에는 세금과 관련하여 미적용, 즉 세금과는 관련되지 않는 과세 예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호주 디지털 동반자 협정문의 예외 조항을 분석했습니다. 싱호 디지털 협정문은 다른 협정문과 달리 일반적 예외 규정만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 안보 예외 규정뿐만 아니라 금융, 조세 예외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협정문은 다른 협정문에 비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도가 더욱 증진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싱호 디지털 협정문의 일반적 예외를 보면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과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대파는 가트 제20조와 가트 14조 조항을 전부 적용하지만 싱가포르 호주 디지털 협정문에서는 가트 제20조와 가트 제14조 일부 조항인 A, B, C만을 다룹니다. 또한 마지막 일반적 예외 규정 조항을 보면 살아있는 자원과 비생물 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를 언급한 G 조항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협정문마다 강조하는 문구가 다른 것을 보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PTPP와 RCEP의 이커머스입니다. 일단 두 개 협정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두 협정 모두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며 회원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PP는 원래 TPP라는 이름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TPP 협정에서 탈퇴하면서 명칭이 바뀌었고 참여국이 11개국으로 줄어들어 지금의 CPTPP가 됐습니다. 현재 CPTPP와 RCEP의 회원국은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RCEP은 주로 아세안 국가들과 주요 아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을 촉진하고 있고, 조항을 비교하기 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R7 CPTPP보다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엄격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춰 유연한 방식으로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예를 들어 R7 시장 개방의 속도나 수준에서 국가별 차이를 인정하고 개별 도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협약을 이커머스 챕터만을 분석한 이유는 다른 협정문과 달리 전문 디지털 협정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PTPP와 R7 전자상거래 규범에서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특히 관세 의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이전, 컴퓨팅 시설의 위치 요구 사항, 소스코드 보호 등의 주요 이슈에서 총 4가지를 통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두 협정이 모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보장합니다. 또한 회원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인 LPPO를 달성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데, CPTPP는 이러한 제한 조치가 합법적 공공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 허용된다고 규정하며 회원국 간 차별적 또는 부당한 무역 제한을 간주되지 않도록 강조합니다. 하지만 R7의 필요성 요건을 확인해보면 CPTPP와 달리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considers necessary, 필요하다고 간주된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회원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R7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까지 추가적으로 인정하며 회원국의 재량권을 더욱 확대하고 이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특히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커스텀 듀티스를 살펴보면 CPTPP는 sha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자적 전송, 즉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명확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며 이는 회원국들에게 강력한 규제적인 틀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R7, maint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각 당사국이 현재 관행을 유지하도록 권장하며 규제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R7의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회원국 간 유연성을 허용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TPP는 소스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을 포함하지만 R7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R7이 디지털 경제 규범에서 CPTPP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포괄적이지 못한다는 보여주며 CPTPP와 R7의 전자상거래 규범은 디지털 무역 환경에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 방식과 강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설명드리자면 CPTPP는 보다 명확하고 강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반면 R7은 회원국 간 다양성을 존중하며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협정의 회원국 구성과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고,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CPTPP는 LPPO를 강조하며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이에 비하여 R7은 국가 안보를 위함이라면 주관적인 제한 조치를 허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RCEP과 CPTPP의 전자상거래 조항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면 WTO에서 다정한 협정 규범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아시아에서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산업의 교역무역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CPTPP와 달리 RCEP 회원국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 예외 규정으로 인하여 실제적인 전자상거래 시장 개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협정별로 어떠한 예외 조항을 따르는지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반적 예외 조항에 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협정별 일반 예외 규정의 준용 범위에 대해 나타낸 표이고, 대파의 케이스를 보면 일반적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가 가장 폭넓게 도입하였습니다. 일반 예외 규정을 통해 가츠 제20조 및 가츠 제14조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협정문과 다르게 역사적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와 창의적 지원을 위한 규제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면서 폭넓은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가츠 제20조 일반 예외가 아닌 가츠 제14조 일반 예외를 공통적으로 준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디지털 재화의 상품, 서비스의 분류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재화가 서비스의 형태로 구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제14조 전체를 준용하도록 하는 RCEP은 가치 제14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예시적 정책 목적 외에도 다른 정책 목적이 해당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 가치 제14조 A에서 CO만을 범위에 적용한 나머지 디지털 무역 협정은 앞에 언급한 LPPO 규정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파, 싱오 디지털 협정문, CPTPP, RCEP을 모두 비교 분석 진행하였습니다. 분류는 대표적으로 LPPO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가 간 정보 전송, 컴퓨터 설비 위치, 그리고 필요성 요건과 주문 요건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에 대해서 말하자면, 협정문에서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위에서 언급한 단어의 선택이나 뉘앙스 측면에서 다른 부분에 나타난 것을 위주로 비교하였습니다. 대파는 데이터 국경 간 정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LPPO는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shar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더욱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싱오 디지털 협정문에서는 대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국경 간 정성을 인정하면서도 neither party shall prohibit 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당사자 간의 전송을 금지하면 안 된다고 표현하였지만, 대파에서는 당사자 간의 데이터 정보 전달을 허용해야 한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뉘앙스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CPTPP는 대파와 동일하게 each party shall allow라고 표현했고, RCEP과 같은 경우에는 a party shall not prevent라고 표현하면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 전송을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조항 내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의견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터 설비의 위치를 보면 각 협정들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LPPO에 대한 조항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요성 요건입니다. 필요성 요건은 LPPO를 위한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LPPO의 범위 기준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파와 싱가포르, 호주 디지털 협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 요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CPTPP는 필요성 요건에 대한 세모 표시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성 요건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의 범위를 어느 정도 제공했다는 면에서, 또 과도한 데이터 제한 금지 요건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면에서 세모 표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RCEP인데, 이 표를 통해 가장 차이를 많이 나타내는 협정입니다. 필요성 요건을 consider necessary라고 완화시켜서 참여국의 조치 판단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는데, 이러한 완화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국가 정보 제공에서 보수적인 측면이 협정 내의 조항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두문 요건입니다. 두문 요건은 LPPO를 위한 규제는 자의적 차별,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LPPO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 표를 보면 RCEP을 제어하고 모두 자의적 부당한 차별 및 무역 제한의 수단을 활용을 금지라는 두문 요건을 포함하고 있지만, RCEP과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의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하면서 그 예외의 폭을 다른 조항들보다 크게 지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 및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파, 싱오 디지털 협정문, RCEP, CPTPP 협정문끼리의 성격이 모두 다르고 적용하는 예외 조항이 상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예외 또는 LPPO의 상이한 적용으로 인해 무역적인 마찰이 지속될 경우에는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협정 내의 규범이 서로 다르면서 규범이 복잡해지고, 이는 규범의 파편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파편화란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고 깨진 유리 조각같이 사방으로 튀어 다시는 하나의 형태로 조각할 수 없는 상태라 생각하였는데, 또한 협정을 진행할 때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정보에 대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중국의 개인정보 안보에 대한 민감도 상승은 앞서 언급한 LPPO 기준을 더욱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이며 엄격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안할 점은 앞에 언급한 예외 조항에 대해 전부를 통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기존에 있는 협정들을 토대로 파편화된 규제보다는 국가끼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일감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서 규범 통합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규범에 적응하기 어려운 개도국이나 신흥산업국에 대한 지원이 병행된다면 더욱 진정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또한 WTO를 기점으로 하여 LPPO나 일반적 예외 규정 같이 규제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시기를 연례 행사로 지정하여 디지털 통상 규범을 보편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